우선 분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분수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분수까지 들어있는 거야. 자, 또자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알겠지? 분수, 또 분수, 또 분수. 이거는 공식 용어가 아니야. 우리끼리 써먹는 용어예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번분수란 무엇을 의미한다?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을 말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번분수는요,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도요, 개념 없이 습관으로 수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간혹 계세요. 왜 그걸 아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되게 다양한 수학 선생님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워봐서 아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별로 없었어. 이 파트를요. 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들 이런 문제 보면 어떤 식으로 선생님에게 가르쳐서 풀어줬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줬어요. 제대로 된 풀이 아니야. 필기하지 말란 얘기야. 엉터리 풀이야. AC분의 BC 플러스 AD EG 분의 FC 마이너스 EH. 요거 요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BC분의 EG 더하기 AD EG에다가 요렇게 곱해서 분자에 얹히면 되니까 ACFG 마이너스 ACEH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번분수는 이따위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번분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요 아래에 해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대로 된 풀이는 뭐냐면 또 분모는 뭐야? 또 분수의 밑에 있는 게 또 분모겠지. 와, 또 분수가 4개니까 또 분모도 2G, AC 이렇게 4개나 되네. 자, 2G, AC의 최소 공배수는 알파벳 순으로 부르면 AC, EG가 될 거야. 맞나요? 그거를 분모하고 얘가 분모 맞지? 분자에 각각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AC, EG, AC, EG 이렇게 분모 분자에 최소 공배수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집 필기하지 마세요. 요거 이렇게 곱해야 되지. 곱하면 AA 사라지죠. 약분돼서. 그래서 남는 거 BC, EG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CC 약분돼서 AD, EG 이렇게 곱하면 EE 약분돼서 AC, FG 빼기 이렇게 계산하면 GG 약분돼서 AC, EH라고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이 혹시 아까 선생님이 잘못 푸는 거예요 라는 것처럼 풀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아, 앞으로 습관대로 그렇게 엉터리를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렇게 풀면 식이 너무 길어져요. 고등수학에서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 BC분의 AD.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하지? 아, 애들한테 이런 걸로 바꾸면 요거분의 요거라고 가르쳐야지? 라고 수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르쳤어. 근데 애들이 너무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푸는 습관이 있는데 얘 번분수죠? 번분수기 때문에 사실은 분모 분자에 뭐만 곱해주면 돼? 분모 분자에 뭐만 곱해주면 돼? AC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BC분의 AD.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풀이야. 번분수에서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수학에서는요 이렇게 숫자가 아닌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딱 봤더니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번분수 맞습니까?
맞죠? 자,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되는데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하면 돼? 불러봐. x 플러스 1. 최소 공배수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계산하면 x 약분되네요. 뭐만 남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약분돼서 x의 제곱만 남죠. x 플러스 1 약분돼서 x의 제곱만 남죠. x 약분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이제 뭐 남은 식 쭉 계산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서로 상쇄돼서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7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페이지 위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초 뒤에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얘 번분수 맞습니까? 네. 예, 번분수란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다시 번분수란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번분수 맞네. 그러면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줘야 되죠? 최소 공배수 뭘까? 또 분모. 여기 되게 많잖아. 이것들의 최소 공배수는 시작! x, y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x 2개, y 하나 살아남네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y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y의 세제곱만 살아남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x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플러스 y의 세제곱만 살아남습니다. 자, 분모 분자 왠지 뭐 해주고 싶다? 각각 인수분해해주고 싶죠. 자, 여기에서 뭘 빼내면 좋겠어? 공통인수 y를 빼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얘는요, x 플러스 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래서 어머, 약분되네. 결국엔 y분의 x 플러스 y가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번분수.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번분수 문제 맞습니까? 얘 번분수입니까? 번분수의 정의가 뭔데?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얘는요, 전체적으로 번분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얘는 분수 속에 또 분수에 또 분수까지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맞아? 선생님, 분명 정의를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이렇게 가르쳤지, 분수 속에 또 분수에 또 분수까지 들어있는 식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얘는 번분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선생님 그러면 얘는 번번분수예요? 번번분수 어떻게 풀어요? 나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번분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갈 수밖에 없어요. 번분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번분수는 바로 요만큼일 거야.
요만큼만 떼서 보면 얘는 번분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그러므로 요 식의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한다? x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쓰잘데기 없는 거 우선 다 써주고 번분수 쪽 풀면 2x-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뭐 요 정도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얘 번분수 됐습니까? 됐죠. 분수 속에 또 분수까지 보이지? 이제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한다? x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면 x 플러스 1 나오죠? x 플러스 1을요 요런 식으로 곱해 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1 얘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x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요거 분모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져서 마이너스 x만 남네요. 결국 약분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다. 이게 바로 번분수로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네. 번분수와 관련된 기본 개념 다 잡아줬습니다. 이제 다시 6페이지 앞으로 오도록 할게요. 자, 6페이지. 요번에는요, 문제 유형이 약간 달라요. 번분수를 정리하는 유형이 아니라 멀쩡한 그냥 분수였거든? 가분수였는데 얘를 이렇게 막 확장을 해놓으라.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a분의 b라는 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식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분의 b잖아. 그걸 이렇게 a분의 b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가능하죠? 예.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하면 되잖아.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즉 예를 들어 3분의 7 있으면 얘 어떻게? 3분의 7, 1 이렇게 써주란 얘기야. 되겠어요. 5분의 4 있으면 어떻게 써주라고? 5분의 4, 1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분의 b 곱하기 a 플러스 c 라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요. 쪼개기 합니다. 이렇게 쪼개면 뭐만 남아? 쪼개면 b만 남죠. 는 b. 그리고 이렇게 쪼개면 a분의 c지. 이 a분의 c를 앞에 1번에 서 있던 것처럼 a분의 c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되겠습니까? 바로 요 스킬을 이용해서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7분의 181이라는 요런 식이 있었어요. 자, 요 식을 어떤 구조로 바꾼다? 요런 구조로 바꿉니다. 181 안에는 17이 몇 개 들어있어요? 10개 들어있지. 그리고 나머지는 1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뭐라고 써줄 수 있다? 10 플러스 17분의 11분의 1 그죠? 네. 그리고 계속 해나갑니다. 요번엔 11분의 17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1이 몇 개 들어있어? 하나. 그리고 플러스 6이지. 자, 요 녀석을 가지고 다시 작업하면 1 더하기 11분의 6인데 그 11분의 6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제 6분의 11을 6은 하나 그리고 여기에 5가 더해졌어. 이런 식으로 써서 10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1 더하기 6분의 5를 어떻게 쓴다? 6분의
5분의 1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6분의 5 막바로 갈까요? 얘는 1 더하기 5분의 1이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구조가 완벽하게 됐죠? 이제 A는 몇입니까? 문제 이제 풀어야지. A는 10이에요. B는 1. C는 1. D는 1. E는 5. 그러므로 답은 18. 이런 식으로 푸는 유형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기본 유형이에요. 전부 다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요 개념도 시중 개념에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개념은 선생님들이 거의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들도 답지를 외워서 희한하게 푸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답지를 못 외우면 정답을 못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좀 잘 외워두셔야 돼요. 고급스러운 개념 중에 하나, 기본이긴 하지만 자, 우리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줄게. 이거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상황을 봤더니 미지수가 몇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개가 등장하고 있어. 맞습니까? 그런데 식이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개밖에 안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 필기하지만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여야지 연립방정식으로 x, y, z를 다 값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그 숫자를 대입해서 답을 낼 수 있는데 와, 미지수의 개수가 식보다 많은 부정방정식인데 얘는 정수조건, 실수조건 이런 말도 없으니까 풀 수가 없네요.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의 문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x, y, z를 일일이 구해서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구사항을, 얘가 요구사항이겠지? 야, 이거 구해봐. 이 요구사항을요, a-b, 여기서는 3 빼기 2. 아,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하라는 얘기구나야. 그래서 내가 한 개의 문자로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A라는 문자로 정리했더니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답은 몇이구나. 숫자 3분의 2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문제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할 걸 미지수가 몇 개? 3개네. 식이 몇 개? 2개네. 아, 요구사항을 몇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럼 정리를 해야지만 답이 나와. 근데 문자가 3개잖아. x로 정리할지 y로 정리할지 z로 정리할지 결정해야 되죠. 자, 식에서 x 몇 번 사용됐어요? 한 번 사용됐어요. y 몇 번 사용됐어요? 2번 사용됐어요. z 몇 번 사용됐어요? 한 번 사용됐어요. 그럼 너희는 x, y, z의 이 요구사항을 무슨 문자로 정리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 y에 관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가 하나도 없지만 얘는 전부 몇 y로 바꿔야지만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런 y를 찾아내지 못한 애들은 답이 희한한 방향으로 막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우선 첫 번째 식요 y에 관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x를 죽이고 y를 살리는 거지. 맞아? 그래서 x의 장례식 치른다. x를 죽여버리면 1 마이너스 y분의 1이 될 거야.
그런데 어차피 내가 써먹을 구조는 이렇게 생긴 구조잖아. 2x분의 1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x는 얘는 통분하면 y분의 2배의 y-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제 2x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합니다. 그럼 2x분의 1은 2배의 y-1분의 y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z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야. 두 번째 식을. 그래서 z를 죽여버려야 되니까 이 z분의 1은 1-y. z만 남아야 되니까 양변에 2 곱해줘야지. z분의 1은 2-2y. z가 필요하니까 양변 역수해줘야지. 그래서 z는 2배의 1-y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이 요구사항을 모두 y라는 한 문자로 정리한 거지. 그래서 풉니다. 2배의 1-y분의 1 플러스 2배의 y-1분의 y. 자, 가만히 봤더니 분모가 공통분모가 될 수 있지.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그래서 2배의 y-1로 바꾸면 이 식은요 y-1만 분모에 남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네. 그래서 답은 몇 나와?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저 문자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서로 상쇄되고 약분되면서 숫자만 나오는데 이 숫자가 답이다. 되겠습니까? 예. 요게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요, 요런 정확한 개념 없이 접근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제대로 어떻게 우연히 제대로 갔을 땐 답이 나오고 제대로 안 가면 답이 안 나오고 답이 개념 없이 이런 문제 유형을 풀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그런데 시간을 잡고 계속 잡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면 답이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런 단점을 안 서울대 교수들이요. 예전에 서울대 본고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야, 학교 내신 못 믿겠어. 수능 못 믿겠어. 우리 대학교에서 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애들만 우리 대학을 합격시킬 거야. 이래서 그게 본고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본고사로 수학문제 보통 6문제 정도 내는데 6문제 중에서 빵점 맞는 애들, 서울대를 지원한 애들인데 수두룩했고요. 3문제만 맞추면 무조건 서울대 합격. 뭐 이런 시험이 본고사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 개념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출제했던 본고사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근데 나는 다 가르쳤어. 개념만 완벽한 학생들은요, 개념대로만 가시면 그냥 다 풀 수 있어. 근데 개념대로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답이 안 나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요. 이 문제 보고 야 역시 서울대야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이 문제의 수학적인 의의 항상 기존의 모든 시중교재에 실려있던 문제 유형은요. 위에 나와 있는 개념인 미지수와 식의 개수의 차이가 한 개짜리 문제 유형만 실려있었어. 이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근데 그 한 개 차이가 날 때는 이 개념이 좀 없어도 막 어떻게 풀다 보면 답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개념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식이 몇 개입니까? 1개예요. 요구사항을 몇 개의 문자로 표현해야 돼? 2개의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문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렇게 2개의 문자로 표현해야 돼 라는 생각이 없는 학생들은요. 이 문제에 답을 내지 못해요. 저 아이디어, 저 개념이 정확한 학생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위대함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봤더니 X도 한번 Y도 한번 Z도 한번 상황이 균이라고 똑같은 상황이지. 그래 그럼 요구사항 2개의 문자 X, Y, Z 중에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이 없네? 뭘로 택할래? X, Y 택할래? 그래 나는 X하고 Y라는 2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뒤에 나와 있는 식을 표현할 거야. 그러면 누구를 죽여버리는 거야? Z를 죽여버리면 되지? Z의 장례식 치러줄 거예요. 자, 요 식으로부터 Z의 장례식 치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X, Y분의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즉 나는 요 요구사항의 Z 자리에 전부 다 X, Y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씁니다. XY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Y Z 자리에는 XY분의 1 집어넣고 Y 더하기 1분의 Y 더하기 Z 자리에는 XY분의 1 집어넣고 X 있고 XY분의 1 집어넣고 1 그리고 XY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YY 약분됐어요. XX 약분됐어요. 우선 이 중간에 있는 식을 보자. 우리 이런 식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식이야? 범분수식. 무슨 식이라고? 범분수식.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죠? 분모분자에 몇을 곱해주라고 가르쳤습니까? 몇? X. 자, 요 식도 봤더니 범분수죠? 뒤에 있는 식은 분모분자에 몇을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X, Y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 정리해 볼 겁니다. XY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X를 곱해주면 XX 약분되면서 1 더하기 XY 더하기 X분의 XY 더하기 자, 이 녀석 YY 약분되면 X 더하기 XY XY 약분되면 1 더하기 XY분의 1이야. 이런 식이 됐어요. 가만히 봤더니 분모가 모두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와, 얘 분모가 모두 X 플러스 Y X 플러스 1이네. 그러므로 이것도 모두 합쳐버리면 XY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 여기에서 안 배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겠죠? 개념대로 푸시면 됩니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의 변형 기초와 발전형 문제 유형 2개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 선생님이 중학생들한테도 무조건 악착같이 훈련시키는 건데 해보도록 하자. 자, 수학에서요, 요 B라는 개념, 요 땡땡이라는 개념은 원래 어디에서 온 거다? 나누기에서 온 거고, 이 나누기는 분수로도 표현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A 대 B를 분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B분의 A는 D분의 C.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나 분수가 싫어. 그럼 양변에 1번식의 양변에 몇을 곱하면 분수를 없앨 수 있어?
BD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에 BD 곱하면 BB 약분되면서 AD가 될 거고 여기에 BD 곱하면 DD 약분되면서 BC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2번 식에서 선생님이 A만 남겨두고 다 이항하고 싶어. A만 남겨두고 싶어. 그럼 양변을 몇 추로 나누면 돼? D로 나누면 되겠죠?